시작할까요? 30분 됐죠? 저 시기가 느려, 2분 남았네요. 그냥 할게요. 자, 저 이제 경영조직론 동차반 강의고요. 잠시만요. 됐다. 자,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0회 강의입니다. 이게 8월 첫째 주에 원래 종강이 돼야 되는데 8월 안 넘기고 저희 다 끝내려고요. 이제 여러분 조금 공부를 조금 해나가다 보시면은 나 이제 조금 혼자 많이 보고 싶은데 학원 강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혼자 정리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8월부터는 혼자 좀 정리하시라고 인사 경조는 7월 중에 한번 보강을 잡아서 이 7월 안으로 다 끝내는 걸로 됐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일단은 6월까지 아니면 조금 7월 중반까지는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실전 연습 문제집이다라고 하는 요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얘는요, 전반적인 논리적인 흐름이 담겨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쟁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별로 이거를 이제 사진 찍듯이 보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이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긴 이렇게 생긴 거고, 했죠? 그렇게 하나씩 탁탁탁 격파를 해나가는 게 이제 동차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면 이제 유예로 준비하시거나 연기로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이래서 이런 씬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 얘가 이것 때문에 이런 씬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쭉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들끼리 쭉 이어붙이는 과정은 좀 더 원활할 거니까 일단 동차반에서는 이걸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들은 선택 교재니까 반드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날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꼭 책을 다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걸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학원비도 좀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최대한 해보다가 이제 유예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개정판이나 이런 새 교재로 시작을 하시는 걸 전 권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타가 났는데 이거 5년도 25년도 강의인데 자, 이 동차반 강의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번 듣고 합격하는 거면 진짜 1년 동안 공부하게 만드는 학원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합격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해서 제출해보고 점수 받아봐야 된다. 그래야 유예생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목적이 좀 선다. 다음 두 번째는 전체 내용을 한 번이라도 1회독을 해놔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 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감이 잡혀서 유예를 준비하실 때 구체적인 공부의 방향이나 목표가 잡히신다. 얘기했고 자, 그리고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돌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 얘기 다 했고요. 모의고사 이야기는 저희가 끝날 때쯤 이야기를 다 해드릴 겁니다. 됐죠? 인사 때 조금 OT를 길게 해가지고 경조는 바로 진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좀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자, 이제 저희가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우리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띡, 오, 좋아. 자,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먼저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고 가려고 해요. 오, 뭔가 바뀐 느낌. 자, 여러분 아시는 거, 우리 경영학개론 때 조금 어느 정도 했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경영학개론, 경제학 선택하신 분들은 보통 또 다 노경으로 가시거나 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경조는 그래도 조금 이제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경영학개론 좀 듣고 오신 분들이라. 자, 일단,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해가지고 경영학개론 때도 어땠어요? 와, 씨, 더럽게 많네. 막 이런 느낌이 드셨죠? 이 경영조직론은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동법이 원투로 이루어진 것처럼. 됐죠? 그럼 경영조직론의 첫 번째 이제 해당하는 과목은 뭐냐? 바로 미시적 연구다라고 해서 이 조직 행동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조직 행동론은요, 진짜로 말 그대로 뭘 연구하는 거냐면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을 하나? 아니, 저 짓을 왜 하나? 저 짓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아, 그러면 이쁜 짓으로 바꿀 수는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기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행동들, 그죠? 그러면 얘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다른 동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어때요? 조직 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한다? 얘는 미시적 연구이다, 미시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노트처럼 경영조직 2는 뭐냐면 것이다라고 해서 거시조직론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말 그대로 크게 본대. 아니 뭘 크게 봐요 선생님. 조직행동론은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죠. 근데 이 거시는요 그냥 조직 자체를 크게 보는 거야. 에이? 이 조직 자체를 뭘로 본다?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로 보고 야 이런 생명체가 자기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가느냐.
어떤 조직 구조로 살아남아가고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아가고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가고 있는 거냐 이 자체를 보는 거야. 그럼 조직 자체를 지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요. 크게 봐요. 크게 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거시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노1, 노2처럼 경조도 경조 1, 경조 2. 그래서 양이 많다. 됐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양 많은 걸 왜 하는 걸까요? 그죠? 그지 않아요? 경영조직론 선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죠? 미친 걸까요? 뭐 두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인사의 도움을 얻기 위해.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제부터 인사 관리는 뭐예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냐죠? 그러면 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먼저 이해하는 기본 원리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착착착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고르시고, 두 번째로는, 약간 진입장벽이 얘가 가장 없어요. 그리고 경영학개론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제 민소도 요즘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민소는 이제 신쌤 좋아서, 그죠? 신쌤 너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법학 전공자들 많이 가는데 내가 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약간 그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이 가장 낮고 내가 딱히 그쪽 전공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선택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민소 하고 싶었는데 민소가 뭐 강의 열렸죠? 있지 않아요? 신쌤이 안 하시는 거지. 다른 선생님이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학원하고 난 대화가 없어요. 그죠? 학원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경조를 일단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동차반 때 한번 돌려보고 난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빨리 연기 때 유예생으로 들어갈 때 선택 과목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짜증나네 해도 한번 돌려보시고 왜냐하면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르셔도 다 후회해요. 민소를 골라도 후회하고 경조를 골라도 후회하고 노경을 골라도 후회하고 결국 다 후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차반으로 한번 싹 돌려보고 이거 돌려서 나쁠 거 없잖아. 왜? 어차피 내가 민소를 선택해도 이거 잘 한번 들어놓으면 인사 관리할 때 도움될 수 있잖아요. 내가 민소 선택자여도. 그치? 그러니까는 나쁜 그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잃을 건 없다 딱히. 그러니까 한번 잘 돌려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조는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럼 이제 경영 조직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이제 뭐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미시적 접근에 해당하는 조직 행동론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했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 보려고요. 자, 그럼 선생님 알겠어요. 이러한 걸 연구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경영 조직론은 뭐 한 거야? 미친 듯이 많은 이론을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이론들도 배우고 조직 자체를 크게 보는 이론들도 배우고 했죠? 그래서 자,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 이 조직 이론에 대해서 조직에 관한, 조직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군요. 근데 이 조직에 대한 이론들이 어느 정도 뭐 한다? 이론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이 조직 연구를 할 때 기본적인 접근 방식들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조직 행동론부터 탁탁탁 들어가 보려고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조직에 대한 이론, 접근 방식의 차이다라고 하여 자, 첫 번째, 자, 고전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고전 이론들은 조직 자체를 연구를 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을 말하느냐면 야,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해야 효율성을 올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경제적이야?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직 자체를 바라보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하나만 딱 적어볼게요. 효율, 능률, 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접근 방식들이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이론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구냐? 테일러라는 아저씨의 과학적 관리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해서 과학적 관리법. 자, 누구다? 테일러 아저씨. 됐죠? 우리 테일러 아저씨는 우리 1차 때 미친 듯이 공부했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개요다라고 해서 이제 이론 들어가 보려고요. 자, 어제 잠깐 얘기했어. 인사관리 시간에. 개요는 몇 문장? 2문장. 그치? 뭐랑 뭐? 대두 배경? 핵심 주장. 그치? 그럼 우리 테일러 아저씨는 왜 나왔어요? 물어봤지. 물어봤더니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게 일어났거든요. 1차 산업혁명 직후에 뭐가 가는 1차 산업혁명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이 4차까지 왔어요. 그치?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산업혁명은 뭐의 발견에 의해서 산업구조가 완전 바뀌는 사건입니까? 증기였어요. 그치?
증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막 미친 듯이 물건을 찍어내게 된 거예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영학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이. 자, 그럼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가능해졌다? 대량 생산이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조직의 규모가 커져요. 많이 만들어내니까 일손도 많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요. 규모 자체가 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옛날 스타일로 계속 사람 관리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선생님 옛날 스타일로 사람 관리하는 게 뭐였는데요? 자, 칸이 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지식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자, 백그라운드. 경영학개론 때 제가 필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그치? 1차 산업혁명 직전과 직후의 차이. 얘기해줬어? 1차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에는 증기가 없죠. 그럼 다 뭘로 만들어? 손으로 만들어. 그죠?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자, 간해수 공업이요. 이게 만연한 거야. 손으로 다 만드는 거야. 그러면 많이 만들 수 있어 없어? 많이 못 만들지. 그럼 규모는 어떻겠어? 조직의 규모는 종업원 숫자를 말해요. 자, 규모는 어떻겠어? 적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사장님 한 명 있고 그 밑에 종업원 한 3명씩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람 관리하는 게 가능해? 맨날 직접 감독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떻게 맨날 호영우제 사장님하고 그죠? 그래서 야, 씨, 오늘 너무 바쁜데 나 오늘만 딱 조금 늦게까지 일해주면 안 될까? 다음에 내가 좀 보너스 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그걸 답안지에 호영우제 한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치? 사장님한테 형이라고 한다 이럴 수 없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비공식적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관리의 기준이 없는 거야. 됐어? 비공식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1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제 확 대량 생산이다라고 하는 게 돼버리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 제조. 대량 제조 막 이런 게 가능해졌다. 제조업 만연해지면 이제 사장님 밑에 몇 명 있어요? 그냥 좀 오버해볼게요. 오버하지 말고 해줘. 한 30명 있다 쳐봐. 30명이 있으면 맨날 자주 사장님과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잘 못 봐. 그지? 그럼 사장님하고 호영호제하면 이제 큰일 나지. 사장님한테 형 이러면 이제 그잖아 난리 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제 누가 유튜브 댓글 이렇게 다른 거 봤는데 누나 요즘에 왜 안 올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나는 맞을까 과연?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누나가 맞을까? 이모 아니고? 막 이러면서 약간 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형 이러면 사장님 어이없어 해. 너 미쳤니? 그죠? 너 바로 이제 해고야.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뭔가 체계적으로 사람 관리를 해야지만 질서 유지가 될 텐데 여전히 막 어때? 옛날 관리하던 방식대로 막 관리를 하는 거야. 그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래 나 네 형이야. 야 오늘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딱 늦게까지 일하자. 그럼 내가 다음에 조금 보너스 얹어서 줄게. 그럼 사장님 정신없으니까 기억해 못해.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연장근로대로 시키고 다음에 돈 준다더니 돈 안 줘.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뭐가 생겨요? 관리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야, 씨, 뼈 빠지게 주말까지 일해줘서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데, 야, 구라야. 지난주 달에 우리 주지도 않았어. 불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게? 파업, 태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가보자. 그럼 다시 돌아와봐. 산업혁명 직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조직의 규모는 늘어났고, 하지만 어떻게 이전과 같은 어떤 관리? 이 진짜 교수님 책에 이렇게 써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지? 표류 경영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한다. 표류 경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 관리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들쑥날쑥해. 오늘은 이거 하라고 했다가 내일은 저거 하라고 했다가 오늘은 늦게까지 일해달라고 했다가 오늘은 일찍 가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가 된다고? 우리 종업원들이 어때? 이 관리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지면서 특히나 어디를 진짜 못 믿었게? 차별성과급을 진짜 못 믿었어요. 더 많이 늦게까지 일해주고 더 많이 만들면 임금 준다고 하는데 아니야 저거 다 개구라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파업이다. 태업이다. 라고 하는 게 1차 산업혁명 직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누가 등판했다? 우리 테일러 아저씨 딱 등판해서 뭐라고 하게요? 야, 너희 정말 멍청하구나. 야, 이렇게 기준 없이 사람 관리를 하니까 지금 이게 다 문제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테일러 아저씨 뭐라고 얘기해? 사람을 관리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과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보자. 그렇구나. 그래서 자,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해? 우리 테일러 아저씨는. 이거 전부 다 비효율이다.
이 비율이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기준 없이 사람을 관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핵심 주장.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저씨 했더니 뭐래. 그래서 핵심 주장 딱 한마디. 뭐? 사람 관리의 기준 필요해. 자,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과업이 돼야 돼. 그래서 과업 중심적인 관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여러 주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과업을 기준으로 사람 관리해야 된다. 근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자, 그럼 이 핵심 주장을 이론의 내용으로 구체화해야죠. 그치?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자, 개요 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가는 거야? 이론의 내용으로 가는 거야. 아니 과업을 기준으로 사람 관리한다는 게 대체 뭐야? 물어봤더니 자, 야, 과업을 기준으로 사람을 관리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작업자가 담당할 과업 자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표준화예요. 그럼 표준화가 뭐야? 물어봤더니 생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뭐야? 표준? 이걸 위해 사용하는 작업 수행 방식을 미리 정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이거 왜 노트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더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더라? 띠로리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칠판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가서 자 내용이죠. 자 내용이다라고 해서 먼저 첫 번째 표준화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표준화다라고 하는 건 생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것을 위한 작업 방식. 그죠? 최적의 작업 방식 이렇게 써놓을게요. 최적의 작업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위한 최적의 작업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표준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만들어 놓느냐면 시간 및 동작 연구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 테일러 아저씨가 이제 누나네 집에 갔다 그래. 누나 뭐 그 다 그냥 이런 거 답안지 쓰지 마세요. 그냥 그 뭐 두세 줄씩 쓸 얘기 아니에요. 자 테일러 누나가 공장장하고 결혼을 했대 무슨. 그래서 그 방학 때가 되면 누나네 집에 이제 가. 누나 집에 가서 그 매형이죠? 매형 맞죠? 형부라고 할 뻔? 자 매형의 자, 요즘에 막 호칭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 약간 우리 남편의 남동생, 옛날 용어로는 도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련님이 이랬더니 갑자기 나 친한 동생이 언니, 세련되지 못하다. 요즘 호칭 다 바뀌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 무슨 이제, 그 뭔데 하고 봤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고. 나도 옛날 사람이고 너무 옛날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용어가 헷갈려요. 이제 막. 그치? 그래서 막, 어우씨, 뭐야. 막 이러는데 가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야, 니네 우리 남동생한테 야 니네 형부 이랬어 남동생한테. 그래서 남동생이 와 진짜 겁나 무식해 보인다 뭐 저한테 이러더라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매형네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왜 삽질을 저렇게 하지? 삽질을 저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데 이걸 하나하나 관찰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삽질을 관찰하는데 쟤는 삽질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삽질을 하려면 그지? 자 삽질을 하려면 흙이 있어요. 책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없어요 책에. 자 삽질을 하는데 누가 삽질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 삽질을 하는데 얘가 흐름이 깨졌어. 삽질하는데 자 얘가요. 자 죄송해요. 이렇게 삽을 요렇게 꽂는 거야. 흙이 떠져 안 떠져? 떠져요? 안 떠지지 않아 많이? 그치? 흙이 안 떠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걸 딱 우리 테일러 아저씨가 보면서 왜 삽질을 저렇게 하지? 삽질을 할 때는 삽을 45도 각도로 꽂아서 몇 그램 정도 뜨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쟤 왜 저렇게 하지? 흙이 하나도 안 떠지는데? 이거 전부 다 못 찾는 거게?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찾는 거야. 불필요한 작업 행동도 다 찾아. 그래서 그거 다 뭐 한다? 그거 다 없애고 이 순서대로 이 삽질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동작 연구를 통해서 뭐 표준 작업 수행 방법,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고 수행 방식을 찾아내고 그러면 사람이요. 자, 이제부터 해볼게. 야, 그럼 이 삽을 들고 자 10발자국을 가서 이 흙에 삽을 45도 각도로 꽂아서 몇 그램을 뜬다라고 했을 때 그럼 1시간에 흙을 얼마나 운반할 수 있을까? 계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 합리적 동작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드는지를 다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 결과를 표준 작업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딱 만들어놔요. 그다음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사람 관리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하는 걸까?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자 사람을 뽑아요. 그럼 어떤 사람 뽑았을까? 옛날에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착하고 말 잘 듣는 애요. 요즘에도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착하고 말 잘 듣는 애 뽑아요. 자, 재밌는 일, 뭐, 그지? 나중에 뭐 노무사 공부하다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해서 시험을 접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만난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먼저 연락하고 이런 타입은 아닌데 그 굳이 오는 연락을 제가 내치진 않지. 그죠?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한 친구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잘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인성도 훌륭한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시험이. 그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운이라고도 많이 얘기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후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접고 그냥 딱 2년 했어요. 2년 딱 하고 접고 그냥 저 취직을 하겠다라고 취직 준비를 했는데 어떤 대기업의 면접을 간 거야. 그죠? 대기업의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 3명이 있었어. 그죠?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 소개를 하더래. 이분은 뭐고요? 이분은 뭐고요? 저는 그냥 면접관이에요. 이러더래. 그죠?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막 보다가 2년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2년 공백이 있는데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제가 노무사 공부를 했습니다. 이랬대.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노무사인데.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아무렇지 않아? 난 너무 놀랐는데? 뭐? 이랬대 그냥.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응?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랬어. 그지? 나 너무 산대. 이러니까 하하 웃었대. 면접 본 사람들이. 그쵸? 이거 무슨 의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지? 뭐야, 뭐 상대적 우월감 느끼는 거야? 야, 진짜 죄송한데 그냥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야, 노무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직종이라고 상대적 우월감 느끼는 거야? 와, 씨, 졸라 열받네. 하면서 이제 나 열이 낸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면접 보다가 이 친구도 약간 표정 관리 안 됐겠죠. 그래서 예, 좋으시겠어요. 이랬대. 그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막 웃었거든요. 야, 떨어졌지? 이랬더니 네. 이러더라고. 그치? 딱 봐도 뭐야. 얘 뺀질거리겠다. 얘 말 안 듣겠다. 얘는 까라면 안 까겠다. 이런 느낌 안 들겠어요? 그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넌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애들 원하거든, 사실. 대기업인데도. 그쵸? 그래가지고 안 됐대. 그래서 내가 야, 됐어도 안 가는 게 맞았지. 말이 되냐? 했는데 그럼 이제 놀랍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노무사고 왜 이 사람이 저는 그냥 면접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대기업의 자문 노무법인인 거야. 그래서 그 노무법에서 무슨 노무사가 면접 뭐 한다고 그 회사에서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문 노무사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냥 하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는 거 보고 참 진짜 아직도 그냥 착하고 말 잘 듣고 까라면 까고 내가 뭔 소리를 해도 닥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애들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테일러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진짜 비합리적이다. 야 봐봐 표준화를 하면은 자 아까 삽질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야 A사에서 제조한 삽을 이용해. 그죠? 여기까지 얘기해. A사에서 제조한 삽을 이용해서 삽질할 거야. 근데 이 삽이요. 좀 오버할게요. 5kg이에요. 자, 이 삽을 45도 각도로 꽂아서 한 번에 흙을 2kg씩 떠내야 돼.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최소한 이 삽질을 하려면 뭐는 필요한 것 같아요? 팔힘은 있어야죠. 그치? 그럼 표준화를 통해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사람을 뽑을 때 착하고 말 잘 듣는 애 뽑아? 아니면 팔힘이 있는 애를 뽑아? 팔힘이 있는 애를 뽑는 거야. 이거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줄여서 얘기한다? 과학적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과학적 선발은 한번 답안지에 써보세요. 뭐야 이거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애 뽑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쓸 거야? 그죠? 자, 뭐야 이게? 과업에서 요구하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질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다? 이 과업에 적합한 사람이다. 적합한 사람을 뭐 하는 거다? 이제 뽑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학 답안지는 그게 불필요한 거야. 착하고 말 잘 듣는 뽑는다.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야.
자, 써야 되는 문장 나중에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과학적 훈련이 실시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뽑으면 보통 뭐 합니까? 교육 훈련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 뽑고 야, 너 이 직무 맡아.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지. 이 직무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옛날에는 교육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회사는 창업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불필요한 것까지 다 말해줘. 그치? 근데 이제 우리 테일러 아저씨 뭐라고 하느냐? 야, 헛소리 하지 마. 교육훈련을 시킬 때는 그냥 얘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가르치면 돼. 그럼 지금 시간 낭비, 돈 낭비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과업 수행을 뭐 한다?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만 딱 실시해라. 그럼 뭐 가르쳐주면 돼? 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45도 각도로 꽂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얘한테 리역화 끄는 법, 뭐 하는 법, 무슨 기계 작동하는 법 가르쳐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어때요? 겁나 효율적이죠? 돈 안 들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그럼 가보자. 차별성과급. 이달아온 얘기 나오죠? 차별성과급은 뭐가 됩니까? 자, 야, 이 삽질을 내가 정해준 방식으로 이 시간 동안 해봐. 그럼 뭐가 나와? 하루 동안 어느 정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일일 표준 과업량이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자 가보자. 자, 하루 동안 어느 정도 평균인이 만들 수 있느냐? 일일 표준 과업량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뭐가 가능하다? 세팅, 계산이 가능해.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합니까? 임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우리 종업원들한테. 자, 이걸 초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높은 임률을 적용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이걸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낮은 임률이다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같은 작업장 안에서도 적용받는 임률이 작업자마다 다 달라지게 됩니다. 됐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얘는 딱 뭘로 보는 거냐면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얘 인간을 뭘로 본다? 경제적 동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동물로 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얘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으면 뭐 가지고 꼬시면 된다? 돈 가지고 꼬시면 된다. 그래서 이만큼 만들게 하고 싶어. 그럼 뭐 갖고 꼬시는 거야? 야, 이거 딱 만들면 그때부터 야, 너는 인형 눈깔당 원래 500원인데 800원 쳐줄게. 이런 뭐 한다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미친 듯이 이만큼 만들어낸다고. 딱 그 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동물로 바라보고 뭐를 이용해서 경제적 보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경제적 보상. 아, 왜 끊겨? 보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한 어제 배웠던 거 월요일 날. 뭐야 이게? 동기부여 원리. 그지? 그럼 이제 직접 감독하고 지휘 명령 내리고 옆에서 계속 쪼아댈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지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스스로 일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이용한 뭐 동기부여 원리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첫 시간에 동기부여, 창의성 그거 두 개 개념적이 모르면 책을 못 읽는다고. 그렇죠? 딱 그건 거야.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한번 가볼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얘는요 이제 기억나요? 기능식 직장제도다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렇지? 기능식 직장제도. 기억나나?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도 했었어. 농담까지 기억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직장은 워크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이 얘기도 기억났으면 좋겠다. 왜? 이 장자가요. 장인 장자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번 배경 1차 산업혁명 직전에는 간해수공업 그지? 종업원 3명 직접 감독하는 거 다 가능했어. 그지? 자, 근데 1차 산업혁명 직후에 종업원이 30명이 되니까 직접 감독하기가 어려워졌어. 이제는 막 호용호제하면서 얼추 막 비공식적으로 부탁해서 뭐 하게 하고 이런 거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자, 가봅시다. 자,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묶기 시작해요. 한 작업 집단으로. 그지? 그러면 이 밑에 이제 뭐가 만들어질까요? 야, 구매 활동하는 애들 모여. 야, 여기 생산하는 애들 모여. 야, 판매하는 애들 모여. 야, 여기 인사 관리하는 애들 모여. 이런 식으로 부서를 6개를 만들었다 쳐봐. 그럼 이 안에 종업원은 몇 명이야 이제? 4, 5명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장 빼고 한 4명 있다 쳐보자. 그치? 4명이라고 하고 3명 그리는 그치? 마법. 자, 4명 정도 있다 쳐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딱 묶어놓고 이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렇게 다 부서를 만들었지? 그러면 이 각 활동별로 가장 전문가인 사람을 난 이제 장으로 선정할 거야. 그럼 이 장들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너네가 얘네들을 지휘 명령하렴. 나는 뭐 하겠다? 30명을 다 못 보니까 나는 너네만 조진다. 근데 얘네들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잖아. 직접 관리. 그렇지?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정해진 대로, 즉 표준화된 대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능식 직장제도는 딱 보는 것처럼 자, 가보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고 이 노란색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능 활동, 이 활동이에요. 기능 활동. 이 기능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면 이 밑에 있는 우리 개미들, 일반 종업원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완전히 이것도 뭐야? 분업이잖아. 의사결정 관리자가, 실행은 종업원이. 그쵸? 완전히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더 쇼킹한 거 말해줄까? 요렇게만 구분했다? 아니요. 어떻게도 구분할게요? 수직적으로도 구분했잖아. 어떻게? 야, 구매 활동에 대해선 이 사람만 지휘명령 내리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전문가, 장인이니까, 구매에. 그래서 장인 장자라니까. 자, 그 다음 생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이 사람만 결정 내릴 수 있어. 딴 애들은 야, 마케팅하는 네가 뭘 알아? 결정 내리지 마. 했죠? 또 요렇게도 다 쪼개놓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뭐 하겠다? 우리 종업원들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겠다. 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얘기를 이제 답안지에 뭐 해야 돼? 두세 줄로 딱 압축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압축을 할 거냐? 가볼게요. 자, 기능식 직장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뭐 결정이 뭐라 그랬어? 책임이라 그랬어. 이를 내겠지. 경영학에서는 결정이 곧 책임이다. 의사결정 내린 사람만이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실행이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뭐 했어? 분리했죠. 그치? 그래서 파란색. 분리하고 그 다음에 결정도 아무나 내려? 아니지. 누구만 내릴 수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내리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전문관리자. 전문관리자다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전문관리자. 그렇죠? 전문관리자. 전문관리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이 되어서 이 전문관리자가 이제부터 뭐 한다? 의사결정.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을 이 사람만 내린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영어 얘기해야지. 정신 차려야 돼. 자, 어려운 거 얘기할 거야.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서 결정 내리고 실행하죠? 그러면 여기랑 비교해 볼게. 산업혁명 직후에는 이 사람이 다 결정 내렸어. 사장님이. 이런 사람들은 전문관리자다? 아니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일반관리자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뭐해? 여기에서 실행을 하죠. 결정과 실행의 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게? 위계구조라 그래. 그러면 산업혁명 전에는 위계구조가 몇 개밖에 없었어. 늘 한 조직에? 하나밖에 없지. 여기서 결정, 아래서 실행. 하나밖에 없었어. 의사결정은 다 여기서만 내리니까. 그치? 근데 여기 와봐. 결정과 실행이 몇 개예요? 결정, 실행. 결정, 실행. 결정, 실행. 결정, 실행. 위계구조다라고 하는 게 여기선 무조건 2개 이상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전문관리자가 해당 분야에서 자기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전문관리자다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서 조직 안에 뭐가 만들어져? 복수의 위계구조이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복수의 위계구조 하에서 뭐 한다고?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한다고요. 됐어요? 자, 봤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봐. 정신 차려야 돼. 정신줄을 붙잡아야 돼. 이 정도는 극복해야 돼. 이 정도 극복 못하면 뭘 해도 문제야 지금. 진짜야. 이제부터는 1차 수준이 아니야. 1차는 선생님들도 그지? 선생님들이 왜 강의가 힘든 줄 아세요? 1차 강의가? 우리 1차 강의 제일 힘들어하는데 왜 1차 강의가 힘들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잡아줘야 되니까 힘든 거고 그죠? 2차 강의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왜 2차 강의는 그럼 왜 힘드냐면 내용이 엄청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 뭐 썰을 풀고 싶어도 썰 풀 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뭐 1차 때 뭐 노동법 뭐 내용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얕게 넓게 보는 거라 강사님들도 강의할 때 내용상 강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습관이나 태도상이 어려운 거야. 처음 수험 공부를 하니까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2차로 넘어오면 이제 내용상 어려움이 있는 거지. 내용이 너무 딥하니까. 근데 이거 극복해야 돼요. 한 번 극복해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점점점 더 어려운 거라도 쉬워지는 거야. 그렇지? 오늘 잘 넘어가면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아까 개요 때 분명히 얘기했어. 핵심 주장이 뭐라고? 과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돼? 합리적인 거다. 그죠? 근데 지금 과업 중심의 관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야. 내용을 봤죠? 진짜 그래요? 지금 과업 기준으로 해서 사람 관리하는 거 본 거예요? 본 거 같아? 와닿아? 와닿냐고. 와닿아 안 와닿아? 가보려고 지금. 야, 일단 과업을 기준으로 그 과업을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라는 거지. 그럼 일단부터 뭐부터 세팅해야 돼? 이 과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팅을 했어. 근데 이걸 딱 세팅을 했더니 오씨 8임이 필요하네? 이거 기준으로 뭐 했어? 확보. 그러면 삽질하는 과업을 맡고 있는 애한테는 딱 요것만 가르치면 되네? 그지?
뭐야? 개발. 그지? 그 다음 뭐 했어? 표준화 시켜놓으니까 일일 표준 과음량. 하루에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자? 보상하자. 확개보. 그지? 마지막 여기는 기능식 직장 제도는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뭐 한 것 같아? 그냥 애 조지는 것 같아?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막 격자처럼 진짜 그리드처럼 쫙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종업원 놓고 졸라 조지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뭐야? 꾸준히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한 유지 관리예요. 관리 감독의 문제니까. 됐어? 그래서 뭐 했다? 유지 관리. 이게 바로 뭐야? 학계보호 유방.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관리 내용이네. 그죠? 그래서 인사 관리의 이론적 토대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인사 관리 책 딱 열면 첫 페이지에 테일러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래 고마워요. 잘 들었어요. 자, 그 이론에 뭐 하자? 이론을 평가해 보자. 이 이론이 분명히 경영학에 공헌한 점이 있고 근데 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의 공헌점은 뭐야? 지금 얘기했네? 뭐? 직무중심 인사관리, 직무를 기준으로 사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사람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비효율이 하나도 없어.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불필요하게 뭐 이상한 말을 첨언한다든지 이상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효율이나 능률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올라간 것도 맞아요. 자, 근데 얘가 미친 듯이 어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 보통 이론의 한계는 뭐게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한계라 그래. 어떤 현상이 이제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줄게라고 했는데도 얘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차라리 자기 동료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 거야. 회사 안에서. 뭐지? 얘는 경제적 동물인데 왜 돈을 포기하지?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를 간과한 거냐면 자, 제가 인간성이라고 할게요.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 이 인간성은 여러분 인성 아니야. 싸가지 있네 없네 문제가 아니야.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뭐가 있죠? 심리가 있어요. 감정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요. 또 뭐가 있어요? 관계다라고 하는 걸 추구해요. 계속.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학원에서 와. 선생님 제가 계약금을 지금 합법에서 주는 것보다 2배를 줄게요. 무조건 가야지. 그치?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런 제한이 있었겠지. 여기서 10몇 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한 분명히 한 번은 있었어. 그지? 있었는데 근데도 내가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뭐 가봐. 딱 하나야. 그냥 뭐 신쌤, 기범쌤 내가 의지하면서 같이 강의하는 동료들이 여기 있으니까. 딱 그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난 지금 뭐 한 거야? 우와씨, 이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포기해서 병신처럼. 그치? 이런 현상이 분명히 조직 안에 있단 말이야. 그건 왜 때문이야? 내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돈보다는. 근데 그거는 다 뭐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특성인 거예요. 그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얘는 무조건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대로만 해! 이렇게 강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까? 이렇게 일방적 관리다. 라고 하는 걸 일방적 관리이다 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고 또 어때? 전부 다 정해진 대로만 해 라고 하니까 자율, 창의성 발휘 이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성장 욕구다라고 하는 게 상위 욕구다라고 하는 게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자, 성장이다라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망라해. 이런 것들 모두 다 망라해. 뭐라고 한다? 인간 소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야기됐다. 그래서 너는 자 뭐라고 객가이냐면 너는 인간 없는 뭐다? 조직 이론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건 인간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인간성 아니면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효율과 능률이다 라고 하는 조직의 목적만 고려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까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고전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호선 연구를 필두로 한 인간관계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전 이론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고전 이론 한번 얘기해보고 세 번째 고전 이론도 한번 얘기해보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고전 이론 누가 있느냐? 이제 테일러가 아니라 어떤 아저씨냐면 페이올 아저씨예요. 일반관리론이다 라고 해서 우리 페이올 아저씨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페이올 아저씨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아저씨 그죠? 자, 경영학에서 보지 않았어요? 자, 이 아저씨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경영의 합리화, 경영의 효율화
효율화라고 할게요. 경영의 합리화, 경영의 효율화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된다? 경영을 드립다 하면 안 돼, 옛날처럼. 옛날에는 막 사장님이 드립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막 했었잖아. 그치? 드립다 하면 안 돼. 자, 뭐 해야 된다? 주요한 경영 활동을 주요한 경영 활동 6가지로 뭐 해야 된다? 이 활동을 나눠서 해야 돼. 체계적으로 쪼개서 해야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6가지 분류 나누고, 그리고 플러스 이 6가지 활동을 쪼갠 다음에 또 그냥 하면 안 돼. 뭐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돼. 관리적 차원에서 이 활동을 전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학자의 핵심적인 주장 내용이에요. 대두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서 제가 일단 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야 이론의 내용으로 설명 좀 해줘봐 라고 하면 무슨 설명해줘야 돼요? 바로 요 설명해야 되는 거죠. 경영활동을 6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뭐 어때? 어중간하게 그냥 경계 없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6개로 딱딱딱 쪼개놓고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각각의 활동도 그냥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관리적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전개해야 된다는 건데 이 두 개가 무슨 의미냐? 설명해줘야지 이론의 내용으로. 그치? 자, 그럼 가볼까? 자, 그럼 첫 번째, 뭔데? 자, 경영활동을 6가지로 구분했다고? 그럼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두 문자. 기상제보회관. 외웠잖아, 경영학개론에서. 그치? 자, 첫 번째 뭐예요? 기술적 활동. 이게 뭐야, 기술적 활동. 이것까지 다 외우라 했잖아. 생산이죠? 두 번째, 상업적 활동이지? 판매죠? 그치? 자, 재무적 활동? 재무적 활동 배웠잖아. 경영학개론에서. 뭐야?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였지. 그치? 자금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상 제보. 보전 활동. 얘는 뭐라 했어? 인적 물적 자원 자체를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회계활동. 회계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뭐지?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는 활동이잖아. 경영학개론 다 배웠네. 비수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다? 관리적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로 뭐 해야 돼? 경영활동은 나눠서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한 명이 그냥 대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 나눠서 이걸 뭐 하라고? 관리적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자, 관리활동을 강조했다 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야? 자, 가보자. 관리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 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야? 자, 관리활동은 뭐였었어? 두 문자. 개조명 정통. 그지? 경영학개론 하고 왔으면 동차반 알겠지 왜? 이거 얘기. 경영학개론 깔고, 그지? 인사경조 동차반 또 나한테 와. 그러면 2차 시험장 갔을 때 63.4점 맞고 나온 애들이 왜 있는지 알겠지? 걔네는 계속 한 거야, 2차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지금. 두 문자나 이런 거. 그쵸? 두 문자 이런 거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자, 가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다? 계획. 그 다음 조직화. 그 다음 명령 또는 지휘. 그지? 그 다음 뭐 조정. 마지막에 뭐지? 통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얘기해줬어. 요즘 말로 세련되게 얘기하면 플랜 투 C다. 그래서 뭐 하나 하더라도 드립다 해야 하네. 안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 생산 하나를 하더라도 플랜 투 C로 해 이제.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 생산계획 수립하고. 그치?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생산 시스템 운영하는지 다 생산운영관리에서 배운 거야. 자, 마케팅 하나 하더라도 어때? 그냥 드립다 해? 아니지. 뭐부터 해? 시장 조사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부터 수립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뽀피에 맞춰서 마케팅 활동 전개하는 거고 효과성 파악하는 거고 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관리 활동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각 경영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영 활동은 어떻게 전개돼야 돼? 드립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적 차원으로 전개돼야 된다. 관리적 차원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플랜 투 C로 가야 된다고. 됐어? 전개돼야 된다. 이게 바로 얘를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페이오라 아저씨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이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부터 뭐 하자? 관리자들한테 잘 가르치자. 그래서 관리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야 다시 올라가 봐. 뭐가 가능하다고? 경영의 효율화가 가능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알겠어요. 관리자들한테 이거 가르칠게요. 자, 그럼 이 관리 활동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원리나 원칙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해? 관리의
원칙 14가지를 뭐야? 제시해서 이거를 뭐 하자고? 관리자에게 이것을 교육을 시키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 페이올 아저씨가. 그렇죠? 그렇구나.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이론은 어떤 평가를 받나요? 라고 해서 이론의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론의 평가. 자, 가장 큰 공헌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어떨까요? 이 관리의 14가지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아직까지도 현대 경영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원리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 되게 일반적인 원리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 했죠? 자, 근데 엄청난 비판이 또 존재합니다. 이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14가지 관리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이 14가지 중에 여러분 이제 어제 월요일날 좀 들은 게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자, 14가지 관리 원칙 중에 직권화 이건 무슨 말이야? 의사결정은 다 누가 내려야 된다? 최고 경영자가. 그래서 자, 직권화의 원칙이 있는데 창의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14가지 원칙 중에 있거든요. 이거 두 개 어때? 부딪히지. 왜 부딪혀? 월요일날 얘기했잖아. 창의성의 개념 정의는 기존의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지. 뭐뭐 필요했어?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저것 많이 아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지? 그치? 어때요? 상충되는 거 아니야? 중복되는 것도 있어. 공식화 표준화 이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조직구조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 게다가 이 아저씨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주장을 하거든요. 이 페이올 아저씨가 대대손손 운영하던 회사가 있어요. 금수저야. 그런 말 좀 그렇죠? 불쾌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대대손손 운영했던 그런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경험에 근간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엄청 까인다? 왜 까이는 것 같아? 왜 까요? 왜 까인 것 같아? 얘는 이론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론적 접근이 뭔데? 아담스 알아요? 공정성 이론? 아담스 공정성 이론 알지? 이론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이론들을 뭐 하는 거야? 접목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진리와 진리를 합쳐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나 가치를 엄청나게 부여를 많이 해. 높게 평가한다고.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이론적 접근을 했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영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치? 그래서 엄청나게 까요. 그쵸? 이게 페이올 아저씨예요. 그럼 우리 페이올 아저씨도 다시 좌표 찾아봐. 내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 자,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메뉴에다 필기를 안 써. 그치? 딴 데로 넘어와가지고 과학적 관리법 배웠고.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고전이론 배우고 있었고 우리 고전이론은 뭐를 추구하는 거라고? 효율과 능률? 그치? 그럼 우리 페이올 아저씨 효율과 능률 얘기했어요? 했잖아. 경영의 효율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드립다 하지 말아라. 뭉뚱그려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한 거니까. 했죠? 이게 두 번째 고전이론인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고전이론이 누구예요? 베버잖아. 이것도 경영학개론 때 다 판서를 조금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베버 한번 가볼까요? 베버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베버 아저씨는 관료제론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죠. 자, 베버입니다. 자, 우리 베버 아저씨고요. 우리 베버 아저씨는 개요에서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베버 아저씨는 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효율과 합리, 효율성, 능률 이런 것들을 극대화를 시키려면 우리 구성원들이 뻘짓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뻘짓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합리적 행동만 하게 만드는 거, 컨트롤하는 거, 그게 바로 통제예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베버 아저씨는 뭐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많았냐면 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을 통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사용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이걸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다 또는 권한이다라는 표현도 막 쓰시는데 교수님 책들끼리 막 한글로 번역하시면서 막 용어 충돌이 좀 있는데 전 권력이라 일단 얘기할게요.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사용할 수 있는 권력 뭐가 있을까? 봤더니 세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권력은 뭐냐? 자, 전통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 그럼 전통적 권력은 예시가 딱 이거다? 이거를 왜 해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거니까요. 그치? 그럼 할 말 있어 없어? 약간 할 말이 없다. 그치? 아, 이게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고 전승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가 실리는 거야? 권력, 영향력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전통적 권력인 거야.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존재해 온 것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카리스마적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리스마는 뭘까요? 비범함이야. 비범함. 그래서 뭐냐? 이거는 어떻게 상대방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냐면, 자, 우리 리더를 봤는데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있어. 진짜 보통 사람하고는 너무 달라 보여. 그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게? 이 지배를 받는 요 개미 입장에서는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하자는 거 같이 하고 싶다. 나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정말 될 것 같아. 저 사람이라면. 이런 심리적 반응이 나와요. 이거를 경영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게? 동일화. 같을 동자 써가지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치? 동일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하자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같이 하는 거야.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바 아저씨는 이 두 개를 개까요. 야,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진짜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 비합리적일까요? 왜 그럴까? 전통적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왕님 졸라 통치 잘함. 그치? 그래서 막 태평성대 이런 상황이었어. 통치 굿. 근데 왕 죽음. 걔 망나니 아들이 왕이 됐어. 그치? 그럼 어때요? 이 우수한 통치, 합리적인 통치 방식은 사라져요.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또 가볼게. 우리 왕님. 그치? 오늘 기분 좋으심? 도둑이 잡혀옴? 그럼 어떻게? 훈방, 훈. 오늘 기분이 더러움. 도둑이 잡혀왔어? 어떻게? 사형. 일관성이 있어, 없어? 지배 일관성이 없으니까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도둑 지는 거만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야? 운이 좋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야, 이거는 합리적으로 지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피지배자들한테 합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자, 써줄게요. 자, 또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내가 열심히 쓰지. 그죠? 근데 열심히 이게 뭐 안 적으시면 저도 안 써요 잘. 그지? 시간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내가 또 다 써줘. 자, 이게 뭐냐면 자, 지배의 비일관성. 일관된 지배 방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피지배인들도,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자,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비합리적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배바 아저씨가 야, 그러니까 합법적 권한이다. 합법적 권력이다. 라고 하는 걸 이것 때문에 권한 이렇게 쓰시는 교수님들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해야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뭔데? 합법적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한다. 라고 하는 건요. 규정, 규칙, 계약 등등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지?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운영 방식을 규정, 규칙, 문서로 다 정해놓고 야, 이대로 할래 말래? 이대로 할게 동의.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동의했으니까. 스스로 그걸 준수하게 만든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장님이 죽든 왕이 죽든 어때요? 문서는 계속 남아. 지배의 일관성 있죠. 그치? 사장님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규정, 규칙은 그대로 그냥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 바로 해결. 그래서 합법적 권한에 의해서 사람을 지배해야지만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운영 방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관료제론인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한 뭐라고요?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뭐가 된다? 사람에 대한 지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관료제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료제 뭐예요? 물어보면 맨날 뭐라 그래? 공공기관이요 이러잖아. 그죠? 그건 그냥 하나의 뭐 예시가 될 수 있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가보자. 합법적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대체 어떻게 지배한다는 거야? 이 이상적 관료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게 내용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요. 규정 규칙으로 모든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놓고 이걸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규정 규칙이 많고요. 이 규정 규칙을 모두 다 뭐하고 있다? 공식화, 이거를 살짝 제가 말씀드리면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다 규정 규칙에 있는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임의성 이런 게 막 안 생기니까 어때요? 막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규정 규칙을 다 일일이 정해놓고 뭐까지 정해놓느냐면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일일이 쪼개서 정해놔요. 왜? 이게 효율을 증진시키는 가장 분업이라고 처리할게.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떻게 되냐면 야, 누가 여기 계층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자, 권한의 계층화라고도 하는데, 자, 제가 권한의 계층화 이렇게 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계층화 이렇게 쓸 건데,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제부터 옛날에는 관리자가 되면 무한의 권력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했어.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계층별로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다 일일이 정해놓습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그럼 해결될까? 권한 남용의 문제가 이제 없는 거야. 내가 관리자라 할지라도 나는 여기까지밖에 권력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모든 의사소통은 다 문서를 통해서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거기를 읽어보고 다시 뭐 한다? 승인을 해주고 문서를 통해서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의사소통이 명확해져요. 의사소통이 명확해지고 자, 책임 소재가 어때요?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 함부로 뭘 해라 마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한 남용, 그래서 임의성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다섯 번째 가보면 비개인화다라고 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비개인화가 관리자는 우리 부하들을 관리할 때 개인적 특성을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관리자는 개인적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럼 예시 들어보세요. 개인적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 관리하는 게 뭐예요? 그치? 담배 피면서. 그치? 여러분 아세요? 전 남초 조직에 있었어가지고 남초 조직과 여초 조직의 뭐 특징 이런 거 막 우리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고 말했었는데 남초 조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그래서 저는 완전 T고 저도 약간 성격 거친 타입이라 뭐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고 한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담배를 안 핀다는 거야. 왜냐면 담배를 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해요 서로. 그치? 그러니까 와씨 담배 피워야 되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 담배 피워야 되나? 이러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데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 하는데 여자애 혼자 껴있는 것도 사실 좀 서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괜히 막 혹시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그래. 그러니까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가 다 담배 필 때 술자리 이런 건데 거기에 내가 다 없어. 그죠? 이게 진짜 힘들다? 아무튼.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뭐냐면 관리자가 딱 담배 같이 피면서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봐. 그리고 부하가 아 저는 뭐 어디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사 이제 뭐라 그래? 나도 거기 나왔는데 둘이서 형이라고 해. 그러면 나중에 그 관리자가 딴 부서로 발령을 다시 받아서 떠나고 새로운 관리자가 오면 그 부서원들을 관리하는 관리 스타일은 다시 또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자 너는 관리할 때 너의 개인적 특성을 이용하지 마라. 성별, 나이, 출신 지역, 학력 이런 거 이용하지 말라는 거야. 정해진 대로만 관리해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가면 자, 정년 보장. 이걸 반드시 해줍니다. 정년 보장은 왜요? 규정 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 야, 정년 보장 할 테니까 막 조직 정치하고, 그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막 싸바싸바하고 뭐하고 이딴 것 좀 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그냥 직무 수행 잘 하렴. 그리고 오래 다니렴. 이다라고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관료제론입니다. 그럼 우리 관료제론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해서 얘도 공헌과 한계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가장 큰 공헌은 자, 이런 관료제론을 적용해서 조직을 관리했을 때 엄청 효과가 큰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대규모.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일이 다 들여다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얘기 못 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규정 규칙. 매뉴얼 딱 주는 거야. 이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직접 들여다볼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안정적 환경이어야 돼. 안정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면 생각해볼까? 변화가 없어. 그럼 규정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진짜 최적의 방식으로 진짜 완전 완벽하게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거 100년, 200년 그대로 쓰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요소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 남자분들 죄송해요. 아픈 상처를 드러냈죠? 군대 같은 조직. 그치? 이런 데서는 뭐 한다? 요런 데서는 우와 진짜 얘 합리성, 효율성, 능률 장난 아니다. 얘가 엄청나게 효과가 뛰어나다. 근데 얘 어때요? 문제가 있죠? 정해진 게 없으면 아무도 안 해요. 정해진 것 이상도 안 해요. 그지?
그래서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겠어? 관료제 병폐다라고 해서 조직을 경직적으로 만들고, 그죠? 한마디로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져. 규정규칙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규정규칙이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종업원들은 그럼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창의성 발휘할 수 있어요? 창의성 발휘가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무조건 다 문서로만 소통하라고 하니까 문서주의 만연하고, 그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관료제 병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고전이론 맞죠? 그럼 우리 고전이론들은 다 종합을 해보니까 그냥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고전이론 3종 세트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 것 같아? 정해진 대로 해. 그치? 야, 정해진 대로 해. 네가 뭘 생각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가 공통적으로 비판받는 게, 와, 얘네는 진짜 인간 자체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치?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게 상실됐다. 오로지 뭐만 따진다? 조직의 효율과 능률만 따지는구나.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고전이론이다라고 해서 인간관계론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론은 자 개요다라고 해서 한번 두 가지 얘기해볼까? 얘 대두 배경 뭐야? 호손 연구예요. 그죠? 미국에 있는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해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야,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진짜 맞냐? 테일러가 얘기했던 그 관리 원칙을 이 호손 공장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부작용이 생기고 자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테일러가 얘기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조금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접목들,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발견한 게 딱 하나야. 뭐게? 야, 저렇게 표준화, 잘 최적의 방식을 정해놓고 그대로 준수시키는 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치. 심리적 요인, 사회적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에? 조직 내 생산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설명해야지? 이거 설명해야지. 그게 뭐야? 이거 설명해야지. 응. 지금 눈치를 챘으면 좋겠다. 내가 판서해주는 스타일을. 그죠? 이제 법학 어제 뭐 했어요? 뭐 했어? 노동법. 아, 행정쟁소. 저녁에. 그렇구나. 뭐 할 거 많죠? 행정쟁송도. 그쵸? 뭐 많은 것 같던데 보니까 뭐 사전에 뭐 특강도 뭐 좀 듣고 뭐 오고 막 하고 해야 되는 것 같던데. 그쵸? 뭐 그러면 법전 열어봤어요? 법전도 열어봐서 막 봤죠? 그쵸? 제가 법학이 주전공이었어요. 법학 주전공이고 복전으로 이제 경영학을 어떻게 재밌어서 하게 됐는데 경영학을 수험적으로 공부를 잘하려면 법학하듯이 해야 돼. 놀랍죠? 그럼 법학하듯이는 뭐냐? 저는 옛날 법학과 출신이라 뭐 케이스나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타입만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법전 있잖아. 조문이 있어? 그치? 조문에 막 뭐라 써 있지. 그럼 이제 막 긍정설, 부정설, 여러분 학설 배우는 세대는 아니잖아. 요즘 세대는 판례 위주로 많이 하잖아. 그럼 보면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판례 막 싸우지. 그지? 여기는 단어 하나 놓고 싸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이거 놓고 이제 긍정설을 이렇게 본다, 부정설을 이렇게 본다, 절충설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다. 그지? 그 타입이야. 나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단어 키워드 뽑아놓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이거 해석 들어가는 거야. 됐어?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뭐 다 이렇게 경영학책에 다 이렇게 써 있는 줄 알아? 아니야. 그죠? 제가 뭐 십몇 년 동안 해서 놀고 먹었겠어요? 다 이런 거 개발하고 만들어서 강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이제 해석하는 거야. 이거 뭐지? 해석 들어가 봐. 내가 다 지금 이렇게 잡아줬어. 이론 다.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 수업엔 민소 선택자가 그렇게 많다? 법학하듯이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나마. 그죠? 민수 선생 되게 많아. 자,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걔네가 점수 더 잘 받아온다? 희한하게? 경조 선택자들보다? 그래가지고, 아, 왜 그러지 하면 걔네는 그냥 진짜 까란 대로 그냥 까. 이렇게, 아, 그래, 법학 구조로 가는 거야. 말하면서 막 하는데, 희한하게 그러더라고. 경조랑 인사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좀 채야 돼. 그래야 받아들일 때 좀 덜 힘드니까. 그렇죠? 자, 와보자. 뭔 개소리냐. 자, 그럼 내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1차에서 배웠던 거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호손 실험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호손 실험은 총 몇 차례 실험했지? 4차례. 그치? 1차 실험. 1차 실험에서 뭐 했어? 두 문자 외웠잖아. 조개면전. 그죠? 조개면전 외웠잖아. 자, 조명 실험이다라고 해서 자, 답안지는 딱 2줄만 있으면 돼. 뭐랑 뭐? 한 거, 발견한 거. 됐어요? 한 거, 발견한 거만 있으면 돼. 자, 그럼 무슨 짓 했어요? 조명의 밝기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켜봤지.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서 작업자를. 그치? 그래서 한 집단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한 집단은 조명 밝기를 올려봤잖아. 그래서 두 집단의 생산성 차이가 있나? 이걸 봤어. 근데 처음에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 조명의 밝기가 생산성의 원인 변수인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걸 100%딱 확신하려면 조명을 다시 낮춰보는 거야. 낮췄는데 어때? 올라갔던 생산성이 다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양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이 야, 한 가지 요인만,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는 이거 설명이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이제 2차 실험으로 넘어가죠. 자, 계전기 조립 실험, 계전기라고만 쓸게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했냐? 하나로만 부족하니까 뭐 했어? 모든 작업 조건을 변화시켜 본 거야. 생산성을 올려줄 거라고 여겨졌던 모든 작업 조건 다 바꿔봐요. 그치? 근로시간 줄여줘 보고 휴식시간 늘려줘 보고 다 해봐. 다 했더니 생산성 올라가는데 이게 물리적 작업 조건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지가 않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작업자의 심리적 요인. 특히 어떤 심리적 요인 변수를 여기서 처음 얘기했다 그랬어? 직무 만족이요. 자, 직무 만족과 직무 자긍심이다라고 하는 요런 변수들을 처음으로 찾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막 하버드생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와서 물어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뭐 되게 대단한 학교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막 물어보고 나한테 뭘 배우려고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입장에선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잠재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이 심리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보자라고 해서 3차 실험 면접 실험으로 갔죠. 면접 실험에서 무슨 짓 했어? 면접 봤어요. 그렇게 쓰기만 해봐. 그치? 똑같은 말 계속 쓰고 그게 경영학 못한다는 반증이거든. 자, 뭐 했어? 무엇이 만족을 가져오고 무엇이 불만족을 가져오는지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면접을 실시했다. 이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써야지, 목적은. 자,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뭐 발견했어? 다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심리다. 작업자의 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의 심리는 두 가지로 나뉘네?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네? 첫 번째 차원이 뭐야? 개인적 측면에서 느끼는 심리와 그 다음 뭐?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는 심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집단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네? 이거야. 그죠? 안 그런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지? 어제 선거 다 끝났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는 뭐 누구를 좋아한다,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나랑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면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좀 무섭더라고 나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또 가끔 용감하게 그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싸워? 보통은 그냥 안 싸우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러지 않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지 않아? 나만 그런 거야? 그치? 나만 양심 팔아먹은 거야 지금? 자, 이거잖아. 예를 들어 야 이렇게 친구가 4명이 있어. 그치? 4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나는 1번 13번 후보를 지지해. 그치? 자, 나는 13번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어. 근데 이 친구들은 다 15번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때? 내 개인적으로는 이 13번 후보가 좋아도 이 집단 안에서 이 집단 안에서 어울리기 위해 뭐 하기 시작한다? 그래 15번도 괜찮지 라고 하는 심리를 가질 수가 있다니까? 그치? 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내 심리가 영향을 받는 거구나. 그걸 바로 집단 차원에서 심리를 또 따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뭐 어쩐데? 물어봤더니 이 집단 내에서 집단 차원의 심리가 어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심리에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친대요.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냥 저는 그래 맞다 그냥 그리고 굳이 내 얘기는 안 해. 굳이 내 얘기할 필요 뭐 있어, 그죠? 그래서 그래 그냥 나는 가서 비밀 투표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면전이죠. 자, 전선 조립 실험 관찰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요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이 작업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내가 관찰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됐어요? 이걸 딱 상호작용을 관찰을 해봤어. 관찰해봤는데 와우! 뭘 발견했지? 상호작용하는 그 현상을 내가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어때? 빈번하게 더 많이 비공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애들이 있더래.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비공식적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해진 상호작용을 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해진 상호작용을 한다? 작업장 안에서? 그건 어떤 경우야?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든지, 업무를 보고한다든지,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든지. 근데 이거 이외에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이 있대. 예를 들어 뭐야? 야, 어제 아들이 시험 잘 봤어? 야, 뭐 어제 뭐 너 뭐 누구 가족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잘 식사했어? 그치? 이런 걸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너무나 웃긴 게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뭘 만들어 놓냐면 지들이 나름의 뭐? 룰을 만들어 놓고 이 룰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 룰대로. 근데 이 룰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개인의 이익보다 누구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 집단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더 중시하는 특징이 있대. 그래서 무슨 짓 하게요, 얘네. 내가 얘기했지. 처음에 호손 공장에서 실험할 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진짜 맞나? 걔네가 이야기했던 막 주장 내용들을 막 접목을 시켜봤거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건 차별성과급제죠. 그거를 딱 이제 도입을 했어 이 작업장에. 근데 너무 웃긴다. 이 비공식 집단 멤버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일을 진짜 잘하는 애. 얘는 딱 보니까 벌써 뭐해? 일일 표준 과음량 훨씬 뭐 초과해서 달성해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애야. 근데 얘가요 적정 수준 딱 만들고 멈춘 다음에 뭐 한다? 다른 동료를 도와주는 거야. 돈을 포기하고. 그치? 왜? 이 비공식 집단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그치? 이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 이 규범이 무슨 특징이 있다고? 자기보다는 우리 집단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특징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궁금하잖아. 이걸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할까? 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식 조직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지들끼리 뒷담화하면서 해소하는 거야. 그 소외감을 여기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있고 싶거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대요. 됐죠? 그러면 저 지금 구라쳤어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강조했다. 맞아요? 심리적 요인 어디 있어요? 심리적 요인 어디 있어요? 사회적 조건 어디 있어요? 저 구라 안 쳤어요? 했죠? 그러면 그래 잘 들었어. 그럼 너는 자, 그럼 너는 그냥 무조건 짱이니? 자, 이론을 평가해 봅시다. 얘 가장 큰 공헌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많이 써드리는데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에. 옛날에는 한번 얘기해봐. 이제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인간관계로 나오기 전에는 생산성을 올리려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테일러. 요약해서 해야 돼요. 요약해서 얘기 못하면 그잖아. 요즘에는 또 요약 그치? 잘해야 돼. 테일러는 무슨 요소가 생산성 올린다 그랬어? 표준화. 페율은 플랜도시 관리. 그지? 배번은 합법 조건화. 규정 규칙. 그지? 얘네들을 통해서 뭐 한다? 생산성 올릴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얘는 심리적 사회적 조건. 완전히 다른 요소를 딱 들고 오죠? 그치? 그래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대단한 거야. 게다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죠? 게다가 뭘 발견했게 지금?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이 영향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집단 역학이라 그래요. 집단 역학이다라고 하는 거에 발전 토대가 됐어 얘가. 이런 거 처음 얘기한 거거든. 자, 그리고 이렇게만 쓰니까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을 건데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직무만족이다라고 하는 게 이 실험 통해서 처음 발견된 변수인 거야 이게. 대단한 건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계 넣겠어요?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얘는 반대로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왜 이런 비판을 받느냐면 야 너는 지금 인간의 뭐만 강조해요? 인간의 심리와 관계만 강조하죠. 그렇죠? 인간의 심리 그리고 관계 이것만 어떻게 이것만 강조해요. 무슨 얘기가 없어요?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어. 과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규정 규칙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냐 아니냐. 의사결정 누가 내리느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인간의 심리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무슨 꼴 날 수 있어? 경영학이 아니라 심리학 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비판으로 자리 잡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면 지금 자 어떤 느낌이냐면 고전 이론은 뭐만 강조해? 조직만 강조하지. 조직의 효율과 능률? 인간관계로는 뭐만 강조해? 인간의 심리만 강조하지?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지.
그래서 양자를 모두 다 강조하는 누가 나오는 거다? 버나드와 같은 통합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자, 그럼 버나드 통합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봐야 돼요. 이거 보면 이제 문제 연습 문제집 문제 하나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10분 쉬고 그다음 버나드 통합이론 보고 연습 문제집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10분 쉴게요.